안녕하세요. 입시투데이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3학년 수시지원 학생부 마무리하기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전형을 고려한다면 학교 전형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 물론 이제 3월 모의고사 학력 평가 등도 고려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6월 모의고사, 7월 학력 평가를 기준으로 정시 수능 전형에서 합격 가능한 학교 모집 단위를 일단 추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수시에서 실패했을 때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걸 먼저 정한 다음에 여기서 추정한 학교 모집 단위 이상의 대학 모집 단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 대학 모집 단위, 그리고 합격 가능성 있는 대학 모집 단위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교과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반대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마무리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할까도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00% 수능 전형으로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 마무리에는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죠. 수능에만 몰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과 논술 전형을 함께 꾸준히 준비해 왔고, 사실상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학생부 마무리에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부 정성평가가 포함된 수능 전형으로 목표 대학 모집 단위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학생부 마무리를 그냥 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공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소 목표치의 대학 모집 단위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학생부 마무리는 좀 최소한의 공을 들이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꽤 큰 공을 들여서 학생부를 마무리해서 좀 도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목표 대학 모집 단위에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목표치를 높여서 학종에 지원을 해야 될 테니까 최대한의 공을 들여서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이런 학생의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이 경우는 최대한의 공을 들여서 학생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수시 지원 학생부 방향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내가 목표로 하는 학생부 전공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대로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내가 목표하는 전공,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학종이라도 쉽지 않다. 어려움이 좀 크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2학년까지의 학생부 흐름을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한 전공에 맞춰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2학년까지의 학생부 흐름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수한 선택 과목을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리랑 화학 중심으로 이수를 했는데 생명과학과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은 이제 성립이 잘 안 되겠죠. 뭐 가령 생명공학이나 생명 쪽으로 높은 학과들을 준비해 왔는데 물리를 듣지 않아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건설이나 건축 쪽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것도 적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과 성적하고 특기사항을 보는 거죠. 교과 성적 같은 경우도 수학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공이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수학 성적이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평균 이상이 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엔 좀 수학을 첨가하는 이제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 전공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합격 가능성 중심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2학년까지 학생부 흐름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냐라고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 물 건너가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1,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진로가 달라지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 2학년 때 충실히 했다면 그거 자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한 것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수시 지원 전공 대비 학생부 마무리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2학년까지 학생부를 평가하시고 수시 지원 학생부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택 과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방향에 비추어서 더 해야 할 탐구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목별, 창체별 탐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학생부 평가 방법은 이건 이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특기사항에 기재된 탐구 내용이 교과 내용과 연결된 내용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1, 2학년 때 좀 부족하다 그러면 3학년 때는 그런 연결고리를 좀 잘 드러나게 하는 거. 두 번째로 특기사항이 대체로 나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좀 집중된 주제 탐구 중심으로 500자니까 보통은 2개, 3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재가 될 수 있게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의 주제 탐구에 대해서 목적, 계기, 탐구 과정, 탐구에서 새롭게 하게 된 생각, 그리고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하더라도 주제 탐구 보고서나 이런 추가 탐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기사항에 기재된 탐구 주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가. 그러니까 1, 2학년 때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좀 덜 다뤄왔다면 3학년 때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에 기재된 탐구 내용 중에 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에 두루 관련성을 가진 주제가 있는가, 얼마나 연결되는가. 그래서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니 가끔 1, 2학년 때 그 학생부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학생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 2학년 학생부에서 중요한 탐구를 이때 좀 연결고리들이 좀 모아지게 중심이 좀 만들어지게 이제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기사항 전체 맥락으로 어떤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게 그런 모양새로
3학년 학생부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이제 평가를 했으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일종의 스토리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진로 목표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원자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에 대학을 지원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목표를 내가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잘 드러나는 보통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학습 활동들을 정리하는 것, 이제 그게 일종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신경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신경과학과 관련된 내용들만 그냥 무작위로 이제 있는데 어떤 마음의 물질적 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성과를 남기는 신경과학자가 되고자 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원한다면 그 신경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심리에 대한 탐구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계가 작동하는 원리나 인간의 뇌구조를 탐구는 했지만 심리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어떤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진로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면 했어야 하는 학습 활동, 요거를 정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주화를 해서 좀 목록을 만들어 보면 특정 범주가 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완성을 위해서 주제를 이제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6강에서 했던 것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학생은 어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친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개발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학년 초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3년 동안 해내야 될 것, 해야 할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자율 동아리 진로 그리고 여러 교과에서 어떤 것들이 비어 있는지를 이제 찾아서 메꿔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에서는 뭐 인간 노동을 대체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탐구는 했지만 대체하게 된 조건을 일반화하는 좀 더 기술에 대한 기술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제 그런 원리 같은 것이 탐구가 좀 덜 됐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추가 탐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증기와 관련된 실험들을 했다면 유증기 흡착 정도가 이제 조리실에서 일하는 로봇의 겉면에 적합한 물질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 이제 이런 이제 유증기 흡착 정도가 낮은 물질들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로봇의 종류나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에 대해서 했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대체될 노동에 대해서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 좀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탐구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뭐 SF 소설을 형성한 작품들을 좀 다뤄봤다면 암울한 미래 형상화가 주는 사회적 의미를 영화와 함께 찾아보는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회전운동, 상하운동 수학적 기술한 방법을 했다면 실제 인간의 관절을 모방한 이제 로봇팔을 이제 설계를 해본다거나, 물론 이제 완전히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능들을 모방하는 거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어 교과에서는 뭐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도입되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뭐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서
어떤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탐구를 하는 방식으로 내가 했어야 할 해야만 할 탐구 주제들을 찾아서 추가 탐구로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주제를 메우는 것도 사실 이제 필요한 거죠. 아예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뭐 진로에서 뭐 사실상의 탐구 결과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마케팅과 관련된 학생이라면 국어 교과에서는 상품 소개의 언어적, 문화적 양상들, 개선점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이거는 특정 상품의 소개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마케팅과 어떤 특정 요소, 마케팅에 관련된 Y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마케팅 고려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구체적인 상품을 분석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상품 X라는 것의 생산 소비의 뭐 지도적, 지리적, 제도적,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상품 X니까 이것도 특정한 상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회교과가 어느 교과냐에 따라서 지리적, 제도적, 역사적 어떤 맥락들이 달라지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결정을 해야겠죠.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뭐 상품 X와 관련된 영어 표현과 한국어 번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외 마케팅에 반영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번역을 했다면 번역과 영어 표현이 이게 잘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도 평가해 볼 수 있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할 것인가 해외 마케팅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큰 그림에서 이 학생 마케팅을 한 거니까 마케팅 방법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배터리 사용 설명서를 분석한다거나 배터리 수명과 어떤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소에 대한 특징들을 다룬다거나 배터리 관련 영문 저널 독해나 아니면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요즘은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는 원소 X를 재료로 하는 배터리 효율성 증대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탐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비어있는 주제들 그것을 애초에 어떤 본 보고서로 할 수도 있고 추가 탐구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3학년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거는 가장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전공을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에서 어느 모집단이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맞춰서 3학년 한 학기 전체를 설계를 이제 다시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 과제,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과학기술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입니다. 오늘 했던 맥락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이제 자소서를 원하기 때문에 3학년 수시 지원 마무리, 학생부 마무리 이 맥락과 연결지어서
카이스트나 혹은 또 다른 과학기술원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